자기 혹시 빚 있어? 이거 참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이죠. 어마어마한 빚을 갖고 결혼을 하면요, 결혼 후에 그 빚을 갚느라고 같이 고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은 한 변호사에게 이상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요, 법률적인 이야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이혼상담을 쭉 하면서 느꼈던 결혼을 앞둔 분들이 이런 사항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결혼 생활 오답 노트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은 결혼을 점점 더 안 하겠다고들 하죠. 결혼이 고행, 힘든 시간인 것을 알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도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한평생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지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저와 함께 고민을 해봅시다. 시험을 잘 보려면 오답노트 체크가 필수인 거 아시죠? 제가 오늘 오답노트 체크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답노트는요, 경제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돈 문제가 부부 다툼의 반을 훨씬 넘게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자본주의 시대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검소한 사람은 검소한 사람과, 플렉스 좋아하는 사람은 플렉스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연애할 때는요, 보통들 본인의 성향을 숨기지 말고 최대한 솔직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지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맞으면 결혼해야 하고,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면 결혼 안 해야겠죠. 두 번째 오답노트, 성적 성향이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 은밀하고도 직접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혼 사유의 상당수가 깊이 들여다보면 부부간 성관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할 때 가장 최근 부부관계가 언제였습니까? 라는 걸 제가 여쭙곤 합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친밀도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부부가 이런 성적 성향이 안 맞으면, 예를 들면 남편은 성관계를 안 해도 괜찮은 초식남인데 아내는 성욕이 꽤 있는 스타일이거나, 또 반대로 남편은 성욕이 넘쳐서 자주 성관계를 하고 싶은데 아내는 그런 것이 감당이 안 된다면 그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서로 안 맞으면 맞춰 가도록 노력하는 게 부부의 도리겠지만, 너무 안 맞으면 맞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판례도 부부간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이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혼 전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결혼 전 성관계를 해보는 것이 가장 단순한 해결책일 수도 있지만, 각자의 또 가치관이 다르고 아기가 생기거나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도 예상되기 때문에 섣불리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람의 성적 성향이 결혼 후 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결혼 후 남편이 부부관계가 잘 안 돼서 너무 속상하다면서 상담을 오셔서는, 변호사님, 결혼 전에 지금 남편이 성관계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내가 소중해서 지켜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더 성관계를 안 해서 아이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부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40년, 50년을 같이 행복하게 살려면 성적 성향이 비슷해야 소위 말하는 속궁합이 잘 맞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세 번째 오답노트, 신데렐라나 바보 온다를 꿈꾸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현실에서는 드라마 같은 상황, 즉 집안의 경제 상황이나 기타 생활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 나면 꼭 불화가 생깁니다. 물론 잘 사는 분도 아주 가끔 있기는 하지만, 부부는요, 배경과 상관없이 잘 살아보려고 해도 양가 집안의 어른들이 그걸 두고 보지 못하고, 아니 걔는 그렇게밖에 못 배웠대니? 아니 그 집에서는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등 본인 집안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기도 하고 말하고 행동하다가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왜 어른들이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하라고 하는지 이혼 절차를 많이 진행해 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네 번째 오답노트는요, 건강 체크는 꼭 할 것을 권합니다. 사실 연애 결혼을 하시면 서로 건강검진 기록 등을 교환하거나 하는 것은 좀 곤란할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면 우리가 자녀를 낳고 같이 키워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렇다면 서로의 건강 상태 아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임력,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가족력 질환 등 솔직히 알려주고요, 결혼 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한 사건에서는요, 결혼 당시에 배우자가 유전 질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병원에 가서 검진하던 과정에서 아이의 희귀성 유전 질환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 일로 남편은 배우자가 너무 원망스럽고 부부가 크고 작은 일로 다툴 때마다 결혼 전에 유전병 숨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아내도 처음에는 조금 미안했는데 점점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게 되고요.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남편의 변은요, 내가 아내의 그 질환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거다. 아니 최소한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는 안 낳았을 것 같은데 아내가 너무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는 하지만 살아온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함께 살아야 하는 관계인 만큼 일종의 계약 체결 관계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질환을 알고 결혼하는 거는 포용 의사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니까 괜찮지만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5번째 오답 노트. 채무 상황, 결혼 이력 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기 혹시 빚 있어? 이거 참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이죠. 어마어마한 빚을 갖고 결혼을 하면요, 결혼 후에 그 빚을 갚느라고 같이 고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가끔 내가 번 돈으로 빚 갚았는데 그 사람이 왜 날린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 빚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쓸 수 있었던 돈을 빚 갚느라 사용한 거니까 배우자 입장에선 당연히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본인이 갖고 있는 빚이 있다면 결혼 상대방에게 공유하시고요.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빚뿐만 아니라 결혼했었던 이력을 숨겨서 문제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신고 안 하고 잠깐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경우들은 조금 애매해서 얘기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 알면 엄청 충격이겠죠. 이건 이혼 사유 또는 혼인 취소 사유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 이외에도요, 더 체크할 오답 포인트가 많이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든 또 내 자녀 또는 가까운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 5가지를 냉정하게 체크하셔서 결혼하고 후회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